거꾸로교실 사회 30강입니다. 오늘은 조선 초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9쪽입니다. 네, 벌써 30강이에요. 우리 공부 진짜 많이 했죠? 네, 우리 자축의 의미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선생님도 강의 녹화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매주 3개씩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강의 너무 잘 들어줘서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끝까지 우리 사회책 2학기 사회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열심히 또 강의 들어봅시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39쪽이요. 네. 조선 초기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조선 초기 하면 주변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국의 명나라, 그 다음에 일본의 왜구들, 그 다음에 아직 그 나라의 형태는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여진족들이 그렇게 남아있죠. 네, 여진족까지 이 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돼요. 네, 조선의 이제 주변 나라들 관계에 대해서 4글자로 이렇게 딱 정리한 단어가 있어요. 예, 교과서 나오죠. 네, 사대 교린. 예, 말이 좀 어려워요. 뒤에 이제 어떻게 풀이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사대 교린 꼭 기억합시다. 사대. 먼저 사대라는 것은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는 이제 명입니다. 명. 그 다음에 교리는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일본과 여진족에게 해당되는 외교 관계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사대라는 것은 명나라는 우리가 섬긴다. 다시 말하면 배울 게 많고 우리가 이익 볼 게 많으니까 굽신굽신해서 섬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본과 여진은 이웃 나라예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아래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명나라의 관계를 보면요, 건국 초기 명과 대립했다고 나오는데 왜 이 대립했다는 말이 나오냐면, 조선이 세워질 때 그 당시에 명나라의 왕 홍무제라고 하거든요. 황제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황제예요. 네, 홍무제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다루려고 협박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일례로 이제 정도전이 명나라를 이렇게 약간 침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정도전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을 정도예요. 사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도전은 엄청나게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보내지 않았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방원 태종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다음에 조선은 명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였다. 그리고 명으로부터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여 이익을 추구하였다. 네, 그래서 조선은 이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유지해요. 다시 말하면 명나라가 왕이고 조선이 신하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대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 다음에 명나라는 힘이 세니까 이 명나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 왜구나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점도 있죠. 네, 그 다음 140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일본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냐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본 항상 문제죠. 네. 일본은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교류했다고 나와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구가 바다를 건너와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집을 불태운 등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에 왜구를 소탕하기에 스시마섬, 옛날 대마도라고 하는데요. 이 스시마섬은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 섬이에요. 지금 일본 땅이죠. 이 스시마섬을 정벌하여서 왜구의 힘이 약해지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하고 무역을 허락하였다. 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얘네들이 말만 잘 듣고 우리나라 침범만 안 하면은 우리가 딱히 건드리진 않았는데, 일본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세종 때 이종무라는 장군이 가서 스시마 섬을 정벌하고 그 뒤에는 한동안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과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진족도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과 좋은 관계 유지했다. 근데 얘네들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요.
우리나라에게 특산물을 바쳐서 이렇게 굽신굽신 하다가도 자기네들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면 생활 필수품을 뺏기 위해서 자주 국경을 넘어와서 조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세종이 나옵니다. 네, 세종은 여진을 정벌하여 압록강에 사군을 두었고, 압록강 유역에 사군,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하여서 조선의 영토를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넓혔다. 자, 그래서 이 사군 육진에서 좀 더 설명할게요. 사군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우예, 자성, 무창, 여연. 그래서 이 네 개의 군을 얘기해요. 군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도 이 군이라는 행정구역을 쓰고 있잖아요. 남양주에 지금 가까운 군이 뭐가 있죠?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가평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군이라는 단어는 이 행정구역을 얘기하고 우예군, 여연군, 자성군, 무창군을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육진, 6개의 진인데요. 이 진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해서 붙여진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것은 이 군사적으로 수비를 위해서 또 경계 지점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 행정구역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쓰는 행정구역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온성, 경원, 경흥, 종성, 회령, 부령 그래서 이 6개 진을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왕 때? 네, 세종 때. 그래서 조선 초기 외교 관계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중심은 뭐냐면 핵심은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볼게요. 네, 4대 교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4대라는 것은 뭐냐면 4대는 네,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네, 교린은 이웃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4대는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린이라는 것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중에 선생님 우리나라가 너무 명나라에게 너무 그런 아부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신화적인 위치에서 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명나라는 큰 나라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지내기에는 너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4대 관계다. 그래서 유교 정신과 신리에 의해서 군신 관계를 유지했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는 임금의 입장에서, 그다음 우리 조선은 신하의 입장에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조공했고 명나라로부터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 이익을 추구했다.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교과서에 없는데 성종 때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나라의 그 법에 관련된 그 법전을 얘기해요. 법이 나와 있는. 그래서 명나라의 관계에 명시했다.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경국대전에서도 얘기합니다. 경국대전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성종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왜구하고의 관계 교린이다. 또 여진족과의 관계도 교린이다. 자, 왜구들은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와서 재물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태웠다. 그래서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그래서 잠잠해졌고, 그 다음에 무역을 허락했다. 여진족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특산품을 바치면서 충성하기도 했지만 식량, 생필품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략하기도 했다. 그래서 세종 때 아까 사군 봤잖아요. 사군은 최윤덕이란 장군이 여진족을 정벌하여서 압록강 유역에 사군을 설치해서 영토를 또 넓히고, 또 세종 때 김종서라는 또 장군이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설치해서 또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군사상 필요가 먼저의 행정구역이어서 이 변방이나 해안가에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종은 사군 육진 이후에 또 3인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 3인 정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만 넓혀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켜요. 사실 근데 이것은 세종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지만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죠. 왜냐면 북쪽은 춥잖아요. 그 다음에 그 경계 지역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왜? 언제 어느 때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자기네 목숨 위협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조선의 영토를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살아야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는 조선 초기 주변 나라의 관계는 4대 교린이라고 볼 수 있고, 4대는 큰 나라를 섬기는 명나라의 관계를 말하고, 교린은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왜구와 여진족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4대 교린 따라합시다. 4대 교린.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